안녕하세요. 창업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마케팅하는 회사 혹은 뭐 커머스 회사를 하면 이런 걸 외운다고 해요. 유입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전환당 가치는 매출이다. 이렇게 이제 외운다고 하고요. 이 전환당 가치는 혹은 객단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회계하는 분들이 와서 이 매출은 거기서 이제 부가세를 빼서 나누기 1.1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래액에서 부가세를 빼야 매출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매출 공식이라고 하면 몇 명이 들어왔어. 10,000명이 들어왔대. 10,000명이 들어왔는데 전환율이 5%야. 그러면 500명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전환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하려고 이커머스 해요?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제 승인이 나는 것까지를 보통 전환이라고 해요. 원래 전환은 이제 컨버전이라고 하고, 이제 컨버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컨버전 레이트라고 했을 때 앞에 뭐가 생각된 거다? 구매 전환. 전환당 가치라고 하면 평균 객단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환당 가치. 아까 회계 얘기했던 것처럼 1,500만 원이면 실제로 나누기 1.1을 하면 뭐 1,350 얼마쯤 되겠죠. 60만 원. 우리 마진이 뭐 50%라고 하면 뭐 650만 원, 630만 원 되겠죠. 여기에서 10,000명을 데려오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판매 관리비를 빼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산출이 되는 이런 형태예요. 여기 뒤는 복잡하니까 쉬운 것만 해보자고 하면 유입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전환당 가치 혹은 객단가, 요거를 아시면 나머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제일 좋았던 시기를 돌아본다고 하면 지금 와서는 돌아보면 2016년, 17년에 이 유입당 단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가장 쌌던 것으로 보여요. 현재 기준으로. 근데 모르죠. 또 10년 지나면 야 2000년, 2025년까지는 괜찮았어 단가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네 싸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 단가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던 시기였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광고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광고비가 올라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광고비가 올라가는 시기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광고비가 올라간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구글, 네이버, 카카오 뭐 여기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광고 플랫폼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광고주들끼리 비딩을 해가지고 그 지면을 1,000원에 한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1,050원에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간대라든가 구매 전환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올라오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올라가는 걸 바라고 있죠. 왜냐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고 플랫폼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마냥 올라가는 걸 또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적당한 ROI가 나오도록 광고비가 세팅되어야 떠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걸 플랫폼이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그 회사들의 매출이라든가 주가를 10년을 딱 해놓고 보시면 초기에는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광고 단가도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미국의 광고 단가가 지금 한국보다 5배 이상 비싸요. 애초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보다도 싸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광고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 와, 그 정도 단가면은 뭐 고기반 물반 아닌가요? 뭐 이러실 거예요.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가 왜 이런 걸 공부하는 거냐면 다음 5년 뒤에 우리는 놓치지 말자. 배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오가닉과 페이드 광고라고 불려요. 오가닉은 뭐냐면 일반 유저가 직접 올린 게시물이 전달되는 비중을 오가닉 랜딩 비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페이드 광고는 말 그대로 스폰서 광고라고 뜨잖아요. 스폰서로 해서 이게 노출되는 비중이에요.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오가닉이 도달되는 랜딩 비율은 다 현재 5%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내가 친구가 3명이야. 그럼 친구들이 올린 글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는 관심도 없는데 계속 자기 애기 사진을 올려 예쁘다고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문제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데서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10년 전쯤. 그러면 사람들이 이탈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 서비스는 재미가 없네 라고.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관심 없어 할 만한 것들은 보여주지 말자. 이 사람이랑 친구 관계이긴 하지만 A가 계속 올리는 자기 애기 사진에 B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그걸 올려주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오가닉으로 뿌려지더라도 몇몇에게 이렇게 노출을 했을 때 인게이지라고 하죠. 이들이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댓글을 단다든가 하는 인게이지가 올라왔을 때 이 글이 2차로 퍼블리싱 되고 3차로 쭉 뻗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018년쯤에 페이스북은 오가닉 도달률을 5% 이하로 날려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쓰레기같이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 의미 있는 것들만 다른 사람의 피드에 올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정제 작업을 한 거죠. 두 가지 명분이에요. 니들이 정보의 공해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가 정주해서 올려줄게. 오가닉 도달률을 5% 낮추면 그러면 어떤 공간이 남겠어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광고 지면이 생기는 거죠. 그 비어있는 데다가는 슬쩍 광고를 넣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오가닉 도달률이 5%라면 95%가 광고를 차있나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이게 남들에게 전달되는 게 5%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요즘 이거를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이분이 올리는 건 하나만 올려도 그냥 쫙쫙쫙쫙 조달이 높은 거죠. 그래서 광고 단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페이드와 오가닉의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페이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컨텐츠를 메이킹해서 오가닉으로 태웠을 때 얘랑 물론 얘는 목적성 광고고 얘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타겟의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구매 전환 타겟이고 이건 그냥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타겟이지만 오가닉의 단가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오가닉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언제가 오가닉의 세상이었냐면 기간으로 봤을 때 2017년 16, 17, 18 이때가 오가닉의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페이스북 채널이 수백만 원에 팔리던 채널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페이지라고 하죠. 이런 게 수백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그 페이지가 거래되진 않지만 오가닉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틱톡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뭐가 다르냐? 크리에이터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플랫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크리에이터가 영상이라든가 어떤 뭐를 만들기가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뭐가 쉽냐면 필터가 세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내 얼굴을 들이대도 잘생기게 나와.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틱톡은 그런 고민을 좀 안 할 수 있게 이번 주에는 웹툰 필터가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면 이번 주에는 무슨 챌린지 주간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거 하면 돼. 컨텐츠 제작의 난이도를 극단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컨텐츠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도록 한 거예요. 틱톡은 구글이나 페이스북보다 구매 전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구려요. 그러니까 틱톡 광고는 현재는 컨버전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우리를 그냥 알리고 싶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의 제작의 허들이 낮아서 제작 단가가 낮다. 그러면 딱 뭘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가닉 컨텐츠를 틱톡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현재는 맞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오가닉을 해보면서 오가닉의 인게이지가 올라오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걸 살짝 페이드로 실어보시면서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틱톡은 현재는 도달 목적의 광고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실험을 해보시면 맞고, 그래서 틱톡은 아직 가야 될 길이 조금 멀지만 오가닉 플러스 도달만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고, 틱톡은 또 중국에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틱톡이 봤을 때 MCN들이 하는 일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랑 직거래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50만 원 내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인플루언서가 그거 해줍니다. 그게 왜 틱톡에서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제작의 허들이 굉장히 낮아서 그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이거 하고 고민 좀 한 다음에 한 1, 2분 촬영해보고 괜찮네? 라이브 하면 50만 원 받는 거예요. 이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단가를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얘가 우리랑 만나, 얘가 우리랑 만나, 얘가 우리랑 만나 여러 번 해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해볼 수 있고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가볍게 해볼 수 있어서 비싸게 받지 않아도 여러 명 광고주에게 짜잘짜잘하게 받는 게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틱톡이 개인정보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때려 맞았지만 그렇다고 틱톡이 죽은 게 아니다. 바이트댄스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업계에서 페이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안 하고 있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거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있어볼 틱톡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